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최근 방송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방송에서가 한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 공통 롱자리다. 그 롱은 어디까지 보냐. 그래서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 본다. 그 되돌림은 여기가 만약에 불규칙 파동이 나온다면 바로 올라가서 382 부분까지 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되돌림 이후로 올라가게 되면 0.5 618 라인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내려왔어요. 내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이 공통 숏 자리가 나올 거고, 공통 숏 이후에는 재차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느냐, 또는 그대로 내리는 파동이냐, 이렇게 나눠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큰 관점에서 있을 때는 현재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여기서 만약에 끝이라면, 또는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상승 다이버런스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큰 봉상으로 히든도 만들어지고 상승 다이버런스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통 롱자리는 맞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트들도 좀 여러 개 샀고, 그 이유예요.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이더라도 여기서는 횡보할 수 있겠다. 또는 만약에 이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추가적으로 알트들도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려오게 되면 알트들도 좀 담아볼 만하다. 지금 당장 담긴 안 되고 내려왔을 때 담아야 된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잘 가지고 있어요. 저희 올라왔을 때 공통 숏 생긴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여기 들고 있던 롱은 올라왔을 때 부분 익절을 하면서 숏을 진입을 했고요. 이 숏은 이 상승하는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할지, 또는 요 최소한 Y에 대한 연장이면은 382 되돌림 주고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래서 하다 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는, 요거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잡고 있던 숏은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여기 들고 있던 롱은 여기서 본절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숏을 익절하면서 다시 롱을 진입했습니다. 여기 다시 롱을 진입했고, 그 이후에 이 롱 진입한 거는 여기 보시면 상승 다이버런스가 형성되는데, 다만 선물은 이렇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내려왔지만 선물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물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시장가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가 X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저점도 깨지 못했고 이 저점도 깨지 못했죠. 보통 이제 추세 변환이라면 추세를 한 번에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번 버텨주는 모습을 보고 이거 좀 홀딩 해야겠다, 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에 대한 되돌림 파동까지는 지켜봤어요. 되돌림 이후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켜봤는데 추세를 계속 잘 지키고 올라가더라고요. 추세를 잘 지키고 올라가길래, 심지어 하락 다이버런스도 생기지 않고 15분 봉상에 하락 다이버런스도 없죠. 그래서 하다 나올 때까지 홀딩하자 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하다가 생겨요. 15분 봉 보시면 하다가 생기는데, 요 파동이 이거 불규칙일 수도 있겠다. 올라가는 파동도 그렇고 추세는 계속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하겠다, 이 전 고점을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에 대한 되돌림 618을 넘게 되면 이 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깐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아파동에 대한 618 바로 찍어주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 번 돌파했죠. 그렇다는 건 내려오더라도 이거 불규칙 파동으로 본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 고점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롱을 좀 지켜보다가 이 부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부분 익절을 하고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어요. 숏 진입한 거는 내려왔을 때 이거 체크를 안 했네. 내려왔을 때 요 어디냐, 이 부분에서 부분 익절을 했고요. 익절한 이유는 조금 더 밑에를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돼요.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한 또 한번 되돌림 이후에 하락하는 파동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25%만 익절을 한 상태에서 본절이 나가졌습니다. 본절은 여기서 나가졌고, 그리고 바로 또 숏을 탔어요. 이 숏을 탄 이유는 전고점이랑 손절 라인이 매우 가까웠고, 그리고 이 상승하는 파동이 이 저점을 돌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파동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되돌림은 이렇게 해서 이 저점을 깨고 만드는 추세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뭐 삼수가 됐든 또는 뭐 패턴적으로 가든, 아니면 최소한 이 올라가는 파동이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단기 저항은 있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었으면 숏 잡기 애매했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저점이고 그대로 올라가는 파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를 보고 이거 복합 조정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되돌림이 깊지만 전고점을 못 넘긴다면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한 거는 여기 부분에서 방금 이거 올라오기 직전 이 양봉 바로 역 핸들 전 있죠. 이 양봉.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은 지금 현재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죠. 여기서 숏을 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튼 일단은 홀딩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는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여기서 롱 들고 있었던 게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프릭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반엔이 렉이 있었는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캔들이, 이거는 좀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캔들이 아까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이쪽에서 이렇게 일자로 쭉 이런 캔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만 정도가 아니라 저기 밑에 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렉이었으면은 본절이 안 나가줘야 되는데 약 익절로 나가긴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손절을 걸어놨어서. 들고 있던 건 이만큼은 익절이죠. 내려오더라도. 근데 여기 위에서 익절하려고 했던 게 지금 여기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트 매매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트도 보면은 제가 요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깨면은 부분 익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홀딩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깨는 거 보고 부분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상계 칠리즈랑 이거는 요것도 부분 익절을 했어요. 이거 올라왔을 때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다 이 밑으로 줬어요. 손절 라인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홀딩 중에 있고 수익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클도 샀습니다. 이클도 들고 있고, 이클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을 때 비트랑 올라가는 거, 숏 잡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얘도 손절 라인은 여기 밑에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들고는 있는데 좀 하다가 중첩으로 걸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저는 이 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거예요. 고점을 넘긴다는 건 단기간 넘기는 게 아니라 좀 크게. 그래서 깐부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요거 매매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17시 41분에 리플을 매매했어요. 리플을 매매했습니다. 그렇죠? 매매했던 곳이 여기쯤이에요. 여기서 매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또 더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알트는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언제 프릭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가 지금 우측 행보를 해주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반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에는 여기 들고 있던 게 없어져 버려서 제가 깐부 방에 공유 드렸던 게 있거든요. 공유 드렸던 게 있는데 이거예요. 공유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내려온 파동이 X 파동이고 Y 파동 상승을
보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불규칙 파동처럼 보여진다. 하단은 생겼는데 그러면 그대로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규칙 가능성이 생겨서 618을 또 넘겼고 618을 넘기면 전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W9 X가 Y 파동 상승까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려왔을 때 롱을 진입했다. 뭐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롱이 여기죠. 여기고 그리고 숏이 810 아까 여기 진입했다고 했던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롱이 사라졌어요. 방금 아까 이 밑에서 또 잡았는데 롱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엔만 그래요.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서 스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고 있고요. 여기죠. 들고 있습니다. 이건 내려오면 불타려고 그랬는데 내려와 주질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파동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라간 파동은 임펄시브하게 카운팅이 좀 어거지로 해본다면 만약에 이게 뭐 리딩 다이아고날로 이렇게 나온 거라면 1, 2고 뭐 3파동에 대한 1, 2, 뭐 3, 4, 5파동 나왔고 그러면 1, 2, 3 얘가 4파동이라면 5파동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임펄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ABC든 WX, Y 나오고 그러면은 최소한 A, B, C파동까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만약에 이게 1, 2, 이게 3에 1, 2, 3, 4, 5고 4, 5라면 이게 3파동이잖아요. 이 3파동에 대한 0.5가 하방 이탈하면 안 돼요.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체크됐을 때 0.5로 하방 이탈했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승 임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0.5를 한번 지켰죠. 여기서 지켰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깨지게 되면 이거는 상승 임펄스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A, B, C 끝났고 그러면 이 내려오는 파동은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가능성이 있다. 상승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피보나치 값을 사용할 때 만약에 0.5를 하방 이탈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로 해서 상승이 얼만큼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되돌림이기 때문에 앞파동에 대한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상승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은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뜻이고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뜻이고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이렇게 상승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 단순히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다. 이걸 돌파한다는 뜻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겠죠. 이 앞파동에 대한 상승분이다. 그러면 이 앞파동에 대한 얘는 되돌림이 끝났고 이 상승이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상승이 얼만큼 올라간다는 건 4시간 봉상으로 내려온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다. 이 전체 되돌림에 대한 파동이 382는 와줬고 재차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지를 보셔야 된다. 그렇다는 건 이거에 대한 상승분을 보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도 생각을 하셔야지 공통 숏자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올라가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고 매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비 라인이라고 하죠. 하단 추세 라인을 하방 이탈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기간 조정을 해서 올라왔다고 한들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리테스트 이후에 하방으로 내려가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동 만들고 재차락하는 파동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고점 올라가기 전에 떨어진다면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고 어차피 얘가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깊은 건 괜찮습니다. 다만 얼른 618을 상방 돌파한다면 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ABC라고 하면 한 파동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까지도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롱이 없어졌지만 좀 내려오게 되면 뭐 공통 롱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든 아니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역지 롱을 타볼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역지 롱을 타고 들어오면 손절 라인이 매우 타이트하잖아요. 들어오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익절. 그 익절은 0.5 언저리 부분부터 618까지도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25%씩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618을 일자로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파동을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체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거와 중장기적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매매 전략에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매매를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 공통적인 것만 가져가도 내가 잃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잃더라도 지금 현재 방향성이 있어서 바로 저점을 깨느냐, 바로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매물대의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측 행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알트 매매도 괜찮다 라고 해서 알트 매매까지 진행을 한 과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에 이런 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매매할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휴인데 가족들과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들 잘 자요.